최근 들어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일이 많아지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곤함이 계속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식사를 하고 나면 금방 졸리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 역시 병원에서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혈당이 이미 꽤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거의 40년 동안 당뇨 환자들을 진료해 온 내과 의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혈당이 조금 높다고만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 눈이 나빠지고 손발 저림이 생기고 결국 평생 약을 늘려야 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영양제는 열심히 챙겨 드시면서도 정작 매일 먹는 음식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이 거의 매일 드시는 몇 가지 음식은 혈당을 계속 높게 만들 수 있는데도 의외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라면 지금부터라도 꼭 줄이거나 끊어야 하는 음식 3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최대한 빼고 실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아닙니다. 결국 혈당은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바뀌면 몸도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당뇨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몇 년 뒤 건강을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공유가 부모님이나 가족이 당뇨 합병증을 조금 더 빨리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도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끊기 힘든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면입니까? 빵입니까? 아니면 달달한 믹스커피입니까? 제가 댓글을 직접 읽어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빵과 면, 그리고 떡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만 줄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빵을 드시고 점심에는 국수를 드시고 저녁에는 라면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밥은 거의 안 먹는다고 하시면서도 빵과 면은 자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혈당 검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수치가 더 높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빵과 면, 떡 같은 음식은 몸에서 너무 빨리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드럽고 잘 넘어가는 음식일수록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세면대에 강한 물줄기를 갑자기 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순식간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혈당도 비슷합니다. 빵이나 면을 많이 먹으면 당이 너무 빠르게 들어오고 몸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몸속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반복해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몸이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처럼 몸도 인슐린 반응이 둔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재민 어르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70이셨는데 흰쌀밥은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에는 식빵과 커피를 드시고 점심에는 잔치국수나 냉면을 자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출출하다고 라면을 드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 공복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약도 드시고 있었는데 수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밥을 줄였는데 왜 혈당이 안 좋아지는지 답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면과 빵의 횟수를 줄여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라면 먹는 횟수를 줄이고 국수 양을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빵 대신에는 작은 고구마를 드시게 했고 허기질 때는 삶은 콩이나 두부를 조금씩 드시게 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는 증상이 줄었고 공복 혈당도 이전보다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식사 후 졸림이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밀빵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일반 흰빵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밀빵이라고 해서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빵도 탄수화물입니다. 양이 많아지면 혈당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치아가 불편해서 부드러운 빵이나 떡을 자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생각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너무 극단적으로 참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 조금 더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고구마는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삶은 콩이나 병아리 콩도 도움이 됩니다. 귤이나 보리 같은 통곡물을 소량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밤늦게 라면이나 떡을 먹는 습관은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두유 한 잔이나 삶은 달걀처럼 부담이 적은 음식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빵과 면, 떡을 더 자주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식습관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면보다 더 끊기 어려운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흰쌀밥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만 줄이면 당뇨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아침에는 빵을 먹고 저녁에는 국수를 먹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공복 혈당이 더 높아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늦게 라면이나 떡을 드시는 습관은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빵이나 국수, 떡은 생각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입에서는 부드럽고 쉽게 넘어가지만 몸 안에서는 매우 빠르게 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식사 직후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몇 시간 지나면 몸이 더 피곤해지고 갈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밥을 안 먹었으니 옷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훨씬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은 세면대에 물을 아주 강하게 틀어놓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입니다. 물이 천천히 들어오면 괜찮지만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면 넘치기 시작합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당이 들어오면 결국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래 반복되면 몸은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인슐린은 계속 열심히 일하지만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너무 오래 일한 사람이 누가 말을 해도 바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당뇨 환자분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재민 어르신도 비슷했습니다. 올해 70이 되셨는데 밥만 끊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아침에는 식빵을 드시고 점심에는 냉면이나 칼국수를 자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출출하면 떡 몇 조각과 라면으로 간단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 혈당은 계속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약이 약한 줄 아셨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여러 가지 드셨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드시는 탄수화물의 대부분이 빵과 국수, 떡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창한 방법 대신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수 먹는 횟수를 줄이고 저녁 라면을 끊어보자고 했습니다. 떡도 간식처럼 자주 드시지 말고 양을 줄여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다고 하셨지만 2달 정도 지나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입이 마르는 증상도 줄어들었고 공복 혈당 수치도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밀빵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일반 흰빵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밀빵도 많이 먹으면 결국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서 양까지 마음대로 드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대신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찐 고구마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큰 것 말고 작은 양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콩도 도움이 됩니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간식 생각도 줄여줍니다. 잡곡도 좋지만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당한 양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 관리는 특별한 음식 하나로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드시는 한 끼가 내일의 혈당을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국수보다 훨씬 더 끊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단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사탕도 잘 안 먹고 케이크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아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면 의외의 곳에서 당분을 많이 드시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은 자신도 모르게 단기 들어있는 음식을 매일 반복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믹스커피입니다. 하루에 2~3잔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시지만 작은 커피 한 봉지 안에도 설탕과 프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입에는 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은 분명히 당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 후에 소화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콜라나 사이다를 드십니다. 또 피곤할 때는 에너지 음료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는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탄산음료 한 병은 설탕을 여러 숟가락 한꺼번에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입니다. 과자나 스낵류도 조심해야 합니다. 양이 적어 보여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밀가루와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밤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조금씩 드시는 습관은 혈당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밥은 줄였는데 과자를 계속 드셔서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유창호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65살이셨는데 오랫동안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다 보니 믹스커피를 자주 드셨습니다. 아침에도 한 잔, 점심 먹고도 한 잔, 오후에도 졸리면 또 한 잔을 드셨습니다. 본인은 커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혈당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약도 드시고 있었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드시는 것을 자세히 물어봤고 그때 믹스커피를 자주 드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2달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믹스커피 대신 설탕이 없는 아메리카노나 보리차를 드셔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천천히 적응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검사했을 때 혈당 수치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몸이 덜 피곤하고 오후에 졸리는 것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음식보다 음료에서 더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액체 형태의 당은 몸에 더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갑자기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마시는지도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과일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비타민과 수분도 들어있고 좋은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종류와 양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은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식사 후 가족들과 과일을 나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포도나 망고, 수박, 잘 익은 감 같은 과일은 당분이 높아서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밥은 반 공기만 드시면서 과일은 큰 접시로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결국 전체 당분의 양을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도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시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드시는 것보다는 낮 시간이나 활동량이 있는 시간에 드시는 편이 더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완벽한 식단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모든 음식을 끊으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커지고 결국 다시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약도 열심히 드시고 병원도 잘 오시는데 생활 습관 하나 때문에 혈당이 계속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5가지도 드시고 어떤 분들은 7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챙겨 드십니다. 혈당에 좋다고 들은 제품은 거의 다 드셔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그렇게 많은 건강식품을 드시면서도 생활 습관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밤늦게 라면을 드시고 식후에는 달콤한 음료를 마시고 낮에는 믹스커피를 반복해서 드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몸은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매일 반복되는 나쁜 식습관보다 강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몸은 하루 한 번 먹는 건강식품보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습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당뇨는 단기간에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조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광고를 보고 비싼 제품을 구입하시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식사 조절과 운동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기능식품이 모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본 생활 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오랜 연구와 검증을 거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건강식품만 믿고 치료를 중단하는 행동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건강식품 광고를 보고 약을 끊었다가 혈당이 크게 올라 응급실까지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몸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당뇨는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몸 안에서는 천천히 혈관과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비싼 건강식품 여러 개를 사는 것보다 신선한 채소와 좋은 단백질 음식을 준비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늦은 밤 야식을 줄이고 매일 조금씩 걷는 생활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제품 하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음식 종류는 신경 쓰면서도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음식을 먹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음식을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배가 고프면 가장 먼저 밥부터 드십니다. 국이나 찌개와 함께 흰쌀밥을 먼저 몇 숟가락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의 종류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식사 순서를 조금만 바꿔도 혈당 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특히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음식이 몸 안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채소 반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방법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몸은 이런 차이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것은 위장 안에 부드러운 보호막을 하나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밥이 들어가면 당이 조금 더 천천히 흡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빈속에 바로 흰쌀밥부터 많이 들어가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기 쉽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특별한 약 변화 없이 식사 순서만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배가 고프면 밥부터 드셨는데 제가 채소를 먼저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있겠냐며 웃으셨지만 몇 주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식사량을 크게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억지로 굶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먹는 순서를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식후 졸림도 줄고 속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뇨 관리는 거창한 방법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오랜 시간 쌓이면 몸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당뇨 진단을 받기 전 단계인 분들이라면 지금부터의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직 회복할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다음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당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겁부터 내십니다. 이제 평생 당뇨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 전 단계는 아직 늦지 않은 시기라고 말입니다. 당뇨 전 단계는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혈당 조절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아직은 회복할 기회가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혈당이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서미영 여사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62살이셨고 건강검진에서 당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하신지 여쭤보니 가족 중에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 시력 문제와 신장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오래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결국 그렇게 될까봐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너무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천천히 바꿔가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식단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먼저 늦은 밤 간식을 줄이고 식사 후에는 짧게라도 걷는 습관을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흰쌀밥 양을 조금 줄이고 채소를 더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믹스커피도 하루 한 잔씩 줄여 나갔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6달 정도 지나 다시 검사를 했을 때 혈당 수치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몸도 덜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의 불안한 얼굴 대신 이제는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당뇨 전 단계는 관리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더 나빠진 뒤에야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높아진 혈당은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 걸음 바꾸는 것이 몇 년 뒤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랜 식습관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먹어온 음식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십 년 동안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너무 급하게 바꾸려다 오히려 포기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진단을 받은 바로 다음 날부터 밥도 줄이고 밀가루도 끊고 간식도 전부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결국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당뇨 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오래 가야 하는 생활 습관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한 번에 하나씩만 바꾸라고 권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라면 먹는 횟수를 줄여보십시오. 매일 먹었다면 이틀에 한 번으로만 줄여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믹스커피를 줄여보십시오. 세 번째 주에는 흰쌀밥 양을 조금만 줄이고 잡곡을 약간 섞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바꾸면 몸도 부담이 덜하고 오래 유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례 이정훈 어르신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매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다 보니 식사를 대충 해결하는 날이 많았고 저녁마다 라면과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혈당 수치도 계속 높게 나왔고 몸이 자주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이 일주일에 몇 번씩 반찬과 식사를 미리 준비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잡곡밥으로 바뀌었고 냉장고에는 단 음료 대신 물과 무가당차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식사가 훨씬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몇 달 뒤에는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족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르신 혼자만 건강식을 먹으면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녀나 배우자가 함께 식사를 맞춰주고 응원해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실제로 가족이 함께 식습관을 바꾼 가정일수록 혈당 조절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실 때 단 음식이나 간식을 더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분들께도 자주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음식만 강조하지 말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려달라고 말입니다. 그 시간이 어르신 건강에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완벽하게 바꾸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달게 먹고, 조금 덜 짜게 먹고, 조금 더 천천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계속 이어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식습관 외에도 혈당을 빠르게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고 있는 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를 위해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면 먼저 겁부터 내십니다. 헬스장에 가야 하나 고민하시고 힘든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식사 후 가볍게 걷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집 근처를 천천히 15분에서 30분 정도만 걸어도 몸에는 좋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움직일 때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에너지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이면 혈당이 한꺼번에 높아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식사 후 산책만 꾸준히 했는데 혈당이 안정된 환자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약을 늘려야 할 정도로 혈당이 높았지만 저녁 식사 후 매일 20분씩 걷기 시작한 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꾸준히 걸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은 오래 하는 것보다 자주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도 자주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다가 광고 시간이 나오면 잠깐 일어나 다리를 움직여 보십시오. 의자를 잡고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도 좋습니다. 무릎이 괜찮다면 하루에 몇 번 정도 가볍게 스쿼트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꼭 숫자를 많이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팔과 다리를 자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덜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당뇨는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몸이 괜찮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HbA1c 검사는 최근 몇 달 동안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보통 3개월에 한 번 정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는 눈과 신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사와 신장 검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혈당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눈이나 신장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몸에 증상이 없어도 정기검진은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당뇨 관리는 특별한 비법보다 기본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몸을 자주 움직이고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라면이나 빵, 떡 같은 음식을 너무 자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만 줄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음식들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흰쌀밥만 계속 드시기보다 잡곡이나 현미를 조금씩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는 달콤한 음료와 단기 많은 간식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특히 믹스커피나 탄산음료처럼 매일 반복해서 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혈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를 늘 느꼈습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지만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고 조금 더 움직이시면 그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바꾸기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당뇨로 걱정하시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계시다면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가장 끊기 어려우신가요? 라면인가요? 흰쌀밥인가요? 아니면 믹스커피인가요? 제가 댓글을 보면서 다음 영상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5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실제 식습관과 식단 이야기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